네, 여주라디오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모셨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오고. 오늘 많이 안 나오셔서 그리고 소나기님. 예, 안녕하세요, 소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기자님, 조선배님, 진 팀장님 무단 다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량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본 자칭 영감이라고 하시는 영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학 때 친구들이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세한 소개 뭐 이런 거는 영감이 오신다니까 다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너무 셌나 봐. 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야? 아니 안 따구만 안 따. 생각했습니다. 이거 참. 네, 여주군 게시판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 현대아파트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요망 백모모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하리 현대아파트와 아파트 옆 공원 사이 길은 길이 협소하나 통행량이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공원과 노인정이 있어 강변 산책객들까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골목입니다. 하지만 하리 강변 도로 공사 후 골목과 강변 도로가 마주치는 T자 교차로 강변 쪽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사고 방지용 2개의 반사경이 공사 이후 군청 쪽으로 1개만 설치되어 고려병원 쪽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게 되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골목 교차점은 저녁 때만 되면 교차점 부근까지 차량을 교차로 부근에 빽빽히 주차하여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식별하기가 극히 어려워 자칫 접촉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만연체를 써갖고 숨 쉬는 공간이 없네요. 네. 비만 오면 골목 아파트 쪽으로 물 웅덩이도 생기고 아무튼 그 골목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현장을 보시고 안전조치, 먼저 반사경 설치, 그리고 교차로 불법 주차 예방, 물 웅덩이 포장 더 씌우기 등을 조속 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날까 늘 조마조마하여 올립니다. 주로 이제 그 공사를 했는데 공사 이후에 그게 이제 제대로 그 정리가 안 된 모양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원강 아동센터가 거기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 정확히 생각해 그 센터도 거기 있고 거기에 그 시설들이 많아서 차량도 많고 그리고 좀 맛있는 그 짜장면집 8선이 그 앞에 있죠. 또 패밀리마트도 있고 그래서 차량이 점심시간에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폭이 좁아서 그 옆에다가 차를 대놓으면은 차들이 한 대가 나오면은 못 지나가고 그리고 차가 쌩쌩 다니거든요. 강변도로. 아주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반사경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사경 위험할 것 같은데 없으면. 군청 가면 뽑아놓은 반사경 꽤 봤거든요. 지나다가. 두 번째 이분은 지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서면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능서면에서 출산을 하거나 육아를 하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청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여주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하께서 요청하신 출산 장려금 지원 등 복지 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자녀가 출생하기 180일 이전부터 부모가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셔야 하며 지원금은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지급, 넷째 자녀 500만 원, 매년 125만 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자녀 700만 원, 매년 140만 원씩 5년간 지급.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기타 영유아 임산부 대상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 철분제 엽산제 지급, 의료비 지원 사업,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출산 준비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네요. 근데 5째 자녀까지면 700은 되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빡신데? 5째까지 어떻게 나요? 요즘 그 한 명당 뭐 몇 억씩 든다던데 한 명 키우려면.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복지가 그 더 강조되는 시기인데 그 이런 이제 금전적인 걸로 뭐 이건 호객행 죄송합니다.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지원이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그 가정에 실질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커가면서 될 수 있는 어떤 그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결혼할 때 저는 마이크에 대고서 여주군에서 예. 선물 받았는데. 아, 진짜? 선물 혹시 안 받으셨어요? 금시초문이네. 여주군에서요? 예, 여주군 군수가 직접 갖다 준 건 아니고 무슨 선물? 아니 그 결혼하고 났는데 예. 앨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앞에 뭐라고 여주군. 군수는 아니었어. 여주군 해가지고 푸른색으로 앨범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난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누가 갖다 주는지 모르는데 나 짐작컨대 이건 결혼을 축하하는 그 군수님의 선물이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나만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저는 처음 금시초문인데. 저 처음 들어온. 그런 것도 안 받고 왜 했습니까? 이건 박 사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요. 둘째 자녀는 50만 원씩, 셋째 자녀는 200만 원씩, 그 다음에 5째까지 나면 700만 원씩 준다입니다. 우리 셋째 때 제가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왜 받으셨어요? 30만 원 받았어요. 셋째 날 때. 갖고 저부터 그때 뭐 이기식 군수님한테 제가 그 어린이날 때 제가 30만 원이 뭐냐고 짜잔하게 딴 동네는 뭐냐 더 주는데 했더니 조금씩 올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야 200으로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기존에 났던 사람들도 거기 그 거시기에서 더 줘야 됩니다. 그게 추가로 이게 힘들어 죽겠어. 애새끼들 키우냐고. 장난 아니야. 아니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제가 그 대학교 숫자하고 아이들 숫자 그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요. 2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대학교 숫자하고 학생 숫자가 같아져요. 그래서 2년 후 지나서 2015년 이후부터는 대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훨씬 줄는 거예요. 학생 수보다 훨씬 대학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를 없애는 그 폭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 문제 그 얘기해서 좀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여주에서 아이를 과연 여주에서 낳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지 그게 좀 의문이.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한 명은 원주에서 낳고 한 명은 이천에서 낳거든요. 여주는 출산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더 시급한 문제가 출산 아닌가. 기간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가 있긴 한데 거기서 출산을 안 해요. 거기 이천에 가서 저희도 거기 양거시기에서 낳았어요. 저희 셋째를 낳는데, 거기 여주에서 그 이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어. 그래서 여주는 출산 기간이 없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출산 기간이 있었는데 워낙 소문이 안 좋았어요. 무조건 수술한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나가면 딴 데 가서 놓고 오는 경우가. 뭐 요즘은 뭐 도대체 뭐 기본적인 게 뭐 되는 게 없어. 뭐 보육시설도 공립 보육시설도 없지. 학교도 엉망이야. 개판이야. 여주에서 보건소의 특색을 살려서 이런 그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럼 잘하면 대박 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언제 보건소 2탄을 한번 하자고. 저번 주에 보건소 1탄만 하고 말았는데 2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여주 뉴스 중에 그 2가지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기님. 여주보 보트 사고 아직은 진행형. 가해자 측 정부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 중. 지난해 8월 25일 능서면 왕대리 여주보 수문 근처에서 어선 전복으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보트 관리 소홀을 두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민사소송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보트를 운전했던 가족들은 형사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로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형사재판이 끝나면 여주보 관리 소홀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트를 운전했던 가족인 A씨는 업무상 과실과 업무상 중과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며 사고 당시 여주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주위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들에게 수문 개방을 알렸지만 우리에게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보에 관리형 보트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육상에 정박해 피해가 컸다며 여주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주보 보트 사고는 4명이 어망을 거들어 보트를 탔다가 엔진이 꺼지면서 배가 여주보 수문에 걸려 전복돼 2명은 구조되고 2명은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그 여주보 뭐 문제가 좀 뒤에도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는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그렇게 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상대로 어떤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앞으로 하겠느냐? 만약에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니라 뭐 더 다른 일이 만약에 해서 일반 민간 기업들한테 야 정부를 믿고 해라 그랬을 때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안 할 거고 이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4대강에 결합해서 같이 했던 기업들 중에 제일 좋은 꼴 볼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정부가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이번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그 개성공단 뭐 이제 언저리 뉴스인데 베트남의 그 황제 그 김우중 그 전 그 회장이 재밌는 그 의견을 냈더라고요. 개성공단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됐다. 남측 그 휴전선 부분에 남측에 이제 공장을 세우고 북한의 그 근로자들을 남쪽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출근을 시키고 퇴근을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았나 한 뭐 그런 의견을 피력한 뉴스를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뭐 좋은 의견이긴 한데 그 북한에서 안 받을까? 보내겠냐고 다 넘어올 건데 그러면 아니 지금 북한은 그냥 그 공장 돌리면은 그냥 뭐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북한에 오는 거기 노동자들이 예. 웬만하면 튀어버리지 남쪽으로 배고픈데. 아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개성공단을 북한에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기계를 돌리는 기술, 기계 돌리는 기술이 있어야죠. 저기 거기 뭐냐 전기하고 물이 이 남쪽에서 공급을 하는 거래요. 그 돌릴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 돌릴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거야. 골 때리는 왜 그래? 저희 나라도 만만치는 않네요. 기계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을 못 가는 거 싫어 돌린다 해서 아니, 조그만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어. 보수단지에서 탱크 만든다고 좀 이따 또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장 녹여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북한은 저놈들 하는 꼬락지 보면 진짜로 꼴보기 쉽지만은 또 우리 그 대통령들이 또 쌀쌀하게 또 쌀쌀하게 또 그렇게 하면은 피는 또 누가 보냐 이거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피보는 아니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정부만 믿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뭐 다 파산내갖고 인질로 이틀 갇혀 있었잖아요. 또 그 돈 안 잔금 안 된다고 또 이틀인가. 그거 보면 예전에 거기 현대 거기 그 자살했던 거기 누구였습니까? 그 총 정몽원이도 참 짠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거기 남북 관계 어떤 해보겠다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기업이 참 낭만적으로 좀 접근했다가 피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손 닦아놓고 보면은 금강산. 야 거기 재벌은 제가 별로 안 싫어하는데도 정몽이만큼은 좀 정몽준인가요? 아니 정몽헌. 헌이죠. 그 집에 아들이 많아. 헌신 봉사해갖고 참. 네, 그렇습니다. 예, 여주군 한강 살리기 지원단은 자금 제조기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이놈의 4대강 때문에 여주군 한강 살리기 지원단은 자금 제조기, 농지복구 비용 시기 이어 준설토 잔량 놓고 업체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여주군청 한강 살리기 지원단이 준설토 관련해 자금을 끊임없이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농지복구와 관련해 비용과 시기 등 문제로 적지 않은 자금을 내더니 이번에는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와 준설토 잔량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청이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준설토는 흥천명 귀백리 17번지 일대 130만
세제곱미터를 기업 업체에서 74억 여원에 낙찰받아 현재까지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단은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16만 1,306 세제곱평방미터가 늘어났다며 미납금 10억 여원을 더 내라고 납부 계획서 제출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 사상에 기재도 돼 있지 않는 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늘어난 양은 제3의 업체에서 추가 적치한 것이라며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추가한 잔량에 대해서는 준설토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여주군청은 농지 복구와 관련해 복구 비용 4억 5천여만 원을 청량비와 부가세를 포함해 설계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지난해 9월 이미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장까지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여주군청은 이와 관련해 그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19일에서야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관계자는 군청이 가부지휘를 이용해 행포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도 업체는 5억 2,500여만 원을 제시했으나 군청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4억 5천여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처럼 낮은 비용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군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여주군의 경우 모래를 못 팔아서 골재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군청 실무를 맡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며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입찰에 붙여 판매를 독려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직영 처리를 하기 위해 판매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단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 통해서 작년에 입찰 진행을 한 번밖에 안 한 이유는 내부 결제 상황이라 그렇게 된 것이라며 보통의 경우 1년에 2건 이상은 입찰을 했다고 밝혔다.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다.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요주에 그 곳곳에 이렇게 없던 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대강 한다고 그 모래와 골재를 갖다가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게 그 적치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 기자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진짜 이거를 그래서 산처럼 이제 막 그 골재를 많이 쌓아놨죠. 근데 그게 그냥 쌓아놓은 건 아니고 이거를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잘 된다 싶어서 그 사기업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판매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유에선지 그 더 쌓여 있던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오늘 박규란 양반 더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 자기네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청에서 그 값을 내놔라는 거죠. 이 업체한테. 하여간 뭐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고 뒷부분도 이 기자님이 정확히 쓰시질 않아서 제가 뭐 추측을 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판매가 부진하냐? 이 부분에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김모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이런 그 업체들 떼쫓고 군청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다. 그리고 이게 또 빨리 팔아야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빌려서 땅을 그 땅 주인한테 임대를 계속 줘야 돼요. 거니까. 이런 판매는 빨리빨리 위탁을 해서 이거에 능숙하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업체들한테 빨리 위탁을 해서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거를 또 이렇게 껴안길 좋아하는지 그렇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직영처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건가요? 부처를 또 모래 판매 부처를? 모르겠어. 내가 우리가 이거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배석한 기자 제대로 좀 써봐요. 좀 심층. 아니 내용에서 이분도 기자가 너무 점프를 많이 했어. 모르겠네. 점프를 너무 많이. 이게 갖고 뭐냐면, 그러니까 수원 이게 일간 경제야? 도대체 거기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렇죠. 이게 뭐 거시기. 네, 하여간 이거 하여간 다음 주에 원래 탐사 보도 하려고 했는데요. 그분도 못 나오시겠다고 지금. 좀 제발 좀 나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저희 섭외가 너무 힘들어. 이 모레 이거 영동 고속도로 하나 더 만든다면서요? 그거 하면 싹 팔아치우는 거 아니야?
뭔가 또 냄새가 또 살짝. 지금 영동고속도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뭘 또 만들어? 영동 제2영동. 아, 그렇죠. 거기에 골재를 판매가 되는 거가 추측을 또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소설을 막 쓰시는. 소설이 아니라 네. 원래 필요한데. 그 이런 골재를 쌓아놓으면 그 골재에 설치할 그런 거 딱 만들잖아요. 여주군에서 파온 거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고속도로 그 하시는 그냥 도로 일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로에 모래보다는 골재를 깔고 아스콘을 까니까 모래는 뭐 그닥 뭐. 근데 그게 골재라는 게 우리가 좀 바다 강에서 끌어냈으니까 자갈도 많거든요. 그게. 아 그럼 그걸 이제 자갈 깨갖고. 분리를 분리하는 거에 또 분리해서 쓰니까. 근데 원래 있잖아요. 이 강모래가 비싸요. 건축용어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랄 때는 뭐냐 바다 모래를 해갖고 그 염분이 있는 거 갖고 지어갖고 뭐냐 사고 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스콘이 아니라 혹시 뭐 88 고속도로처럼 뭐 시멘트를 까는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네, 오늘 저희 그 초대 손님 없어서 제가 딴 얘기 잠깐 할게. 저희 집이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건설인가 600만 원 건설인가 뭐 한다고 막 그래서 200인가 600인가 숫자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200만 원. 200만 원 건설한다 그래갖고 모래가 없어갖고 그렇지. 중국에서 모래를 수입해 그 골재로다가 우리 집을 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제가. 한참 그 시멘트도 모자라고 북한 시멘트도 왔었는데. 네, 그때 한참 모자랐어요. 그 다음에 여주 모래를 팔려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네, 그 사태가 아 근데 났어요. 여주에 여주에 지은 건물들 그 여주 모래 썼을 텐데 왜 지하실 있는데도 맨날 비가 새는 거야? 네. 아 그럼 방수 문제라서. 비 안 새는 데를 못 봤어 내가 지하실에 있는 건물들 보고. 네. 진짜 여주의 건축업자들 진짜로 집 짓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 지하실 문제죠. 그죠?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 뭐 바로 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네, 오늘 제대로 다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그 자칭 영감님을 저희가 왜 모셨냐면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음식을 배우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음식을 배우러 다니실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서 제가 오늘 주제를 얘기를 했더니 나머지 세 분이 안 나오시는 거 왜? 정치 얘기를 해. 자기들은 재민인데 정치 얘기 안 하고 왜 뜬금없이 음식 얘기냐. 그렇구나. 이 낙지국붕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그래서 하면 제가- 맛있게 할까 뭐 이런 거 갖고 네. 재미없구나. 그래서 이분 오늘 야 우리 아들도 나오라 그랬다. 우리 애 새끼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요리에는 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나오라 그럴 거야. 정신은 이런 겁니다. 이거 하려고 했던 거는 음식을 이제 남자들도 해야지 살아남는다.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런 정신을 갖고서 간단하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뭐 레시피나 뭐 이런 것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진행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죠. 본인 소개. 네, 가까이. 예. 여주에 산지 한 7년 됐는데 아직 여주 사람이라고 못 하던 거죠? 네. 17년. 영원히 못 봤습니다. 여주는. 말투가 좀 틀리세요. 그럼 어쨌든 여주 17년 살아서 여주 사람 비스름하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출신이 어디 PK 출신이신가요? 그렇죠. 이 PK는 말투를 안 바꾸잖아요. 예. 예, PK 옆에 사신 분들은 PK? 예, 말투를 좀 쉽게 바꾸시는데 그걸 또 사약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쉬울 게 없거든 경상도 사람들은. PK는 과시해야 되는 건데. 아쉬울 게 없거든. 과시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뭐 아쉬울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대신 집은 없고 뭐 여기저기 전세로 이제 근데 요즘 전세가 비싸져가지고 시골에도 엄청 비싸졌어요. 옛날에 3천이면 어디든지 다 살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3천 못 구해. 이놈 4대강 때문에. 4대강 때문에. 시골에 집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았던 데는 거런리 그 다음에 운촌리 중암리구나 중암리 북내 중암리 그 다음에 저기
그 강천 감메리 시골로만 또 저기 어디죠 저 금사 하호리 공기 좋은 데를 그다음에 지금은 대신면에 살고 있어요. 집송촌만 다니셨네요. 그래요? 맞아요.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요새 그 동네 사람이 되지는 못하고 어쨌든 막 이게 그 변두리에서 조용히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요리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뭐 단순하죠. 뭐 여성회관에서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또 남성 요리 교실. 남성 요리 교실. 그걸 그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 신청을 했어요. 그 한번 해봐야지. 신청을 했는데 대기자더라고 대기자. 그것도 대기자, 사람이 많아서. 대기자 3번. 야, 여성회관에 남자가 출입이 가능한가요? 그 되더라고요 그게. 남성을 위한 강좌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부려먹으려고 인수인계 하려고. 이게 말려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전화 왔어요. 이거 할 거냐? 하겠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돈을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까먹어버렸네. 까먹어버렸어. 까먹어갖고 한 36시간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끝났대. 이제는 안 되고 그 다음 사람 넘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그 맨 사람 뒤에다가 대기자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이제 극적으로 또 이렇게 얼마예요?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수강비가 한 5, 6만 원 됐고 한 달에? 수강료 그건 이제 이게 좀 달라 체계가. 일단 처음에 입학금 4, 5만 원 되고 그다음에 재료비를 내야 돼 이건. 그렇죠. 재료비는 따로 내야 돼. 그게 한 뭐 16만 원인가? 없는 놈은 4달. 없는 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싼 거잖아요. 싼 거지. 아니 싸고 적고를 떠나서 제 생각이 이랬습니다. 뭐냐면은 여성부가 도대체 이건 양성 평등을 하려면은 그런 것을 재료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남자들이 그 재정상 부담 없이 배우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제발 좀 그거 반납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뭐냐면 돈 어디다 쓰는 거야? 바로 이런 데서 뭐냐면 여성부에서 16만 원 좀 돌려주십시오. 여성부에서 뭐냐면 그것은 진짜로 거기 우리 뭐냐면 여기 양성 평등을 위해서 정책 자금으로 진짜 그것은 뭐냐면 국회의원들 조져갖고라도 예산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그런 강좌가 만들어진 것만 해도 참 좋다. 아니 저는 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거기 기술 계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원 가면은요.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실은. 지급학교. 아니 지급학교 그냥 일반 학원에서도 컴퓨터 배우거나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학원비를 일단 내 돈으로 가면 거기 수강을 했다는 것은 확인되면은 뭐냐면 나중에 줍니다. 100% 주죠? 100% 줘요. 고용보험 쪽에서 해줄 고용보험 쪽에서 100% 준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시각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거기 남녀 양성 평등이 뭐냐면 말로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힘이 써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남자가 집에 가서 요리한 걸 인증샷을 올려주면 그때마다 돈을 보내줘요. 저 TV에서 최수종 나올 때마다 굉장히 거북한데 그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20명. 20명의 최수정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여주에요. 최수정이 누구예요, 근데? 왜 불편? 굉장히 좀 살짝 거북한데? 그 탤런트. 왠지 모르게 이게. 탤런트 왜? 하이다. 최수정은 그거 이미지 거시기 하는 거야. 그리고 최수정이 잘한대요? 아니 저희 주변에도 그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하시는 분이 카톡을 통해서 매일 밤 올라오거든요. 그럼 와이프의 눈빛이 많이 바뀝니다. 아니,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정이가 있잖아요. 집에서 뭐냐면 자기가 요리까지 해가면서 그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마누라가 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놈들은 니들은 쇼핑 다니고 그래 돈 쓰러 다녀. 그리고 집안일 이런 가사 도우미 그거 채용해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얼굴 많이 주고, 그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사약적으로 보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지 마시고. 아까 끊긴 데가 어디였냐면 아니 진짜 중요한 거 한마디 더 할까. 맞벌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대부분 없이 살아서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로 같이 뭐냐면 맞벌이를 해더라도 남자들이 사실은 가사 별로 안 돕습니다.
안 덥기 때문에 뭐냐면은 아, 그거 얘기해. 바로 뭐냐면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냐면 돕게 하려면은 요리도 뭐냐면은 뭐냐면 네. 국가 재정 오늘의 안내 하고 오늘의 안내 요리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아니 그래서 이 정도 하죠. 뭐 자, 이 정도.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 줄로 자, 여성회관에 그 남자 요리 교실에 수강 신청을 하셨어요. 아 맞아. 네, 거기까지. 아 정말 군수님한테 고마워 나는. 아 어쨌든 그런 기회를 줬잖아. 네. 평소에 좀 어떻게 잘하고 싶은데 좀 해보고 싶은데 못하면 모르니까 못하거든.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가 이제 그 했어요. 어쨌든 뭐 강사님도 너무 좋으셔. 너무 자상하시고 그 여성 강사님이세요? 아 그렇죠. 저 우리 저기 저 교수님이세요. 저 작년까지 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여주로 오셔갖고 이제 우리 같은 그냥 아주 밑바닥 인생들 어떻게 좀 끌어올 주시려고 설마 그랬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공무원이 되게 많으셔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분에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이시죠? 정규직을 할 수 있는 거야. 장규직이 정규직은 비정규직은 못해. 맨날 또 노동이 찌들어서. 네, 어쨌든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들 남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성 요리시니까. 그런데 보면 수준차가 또 있어. 상당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거 딱 알아들었고 딱 캐치하고 그다음에 이 칼질 한다든지 이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른 분이 있더라고. 다 교양적이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요리 수준이 있는 분이 있더라니까. 또 어떤 사람 완전히 그냥 초짜고 완전 초짜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참 사회적으로 좀 환해져 버렸어 이제. 아니 그걸 진짜로 뭐냐면 비용 안 들이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그런 생각 뭐야 난 결혼하면 상당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 집안일도 청소도 뭐 빨래도 뭐 저도 보는 저도 것도, 마음으로는 잘하고는 싶습니다. 난 상당히 잘할 줄 알았어. 난 잘할 줄 알았어. 물론 이제 총각 때는 잘 못했지만 결혼하면 난 달라질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아니 마음은 그런데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요리 하시고 집에서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8회차 정도 했는데 네. 7회차 정도는 다 집에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인이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좋았어 당연하게. 가족 아이들하고. 내 남편이 좀 바뀌는구나. 이 아버지가 이 아빠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 밖에 가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거기 그래. 떠벌리시겠네. 야 그리고 또 내 요리한다 지금. 우리 남편 최고 그러면서 또 벌써 동네 떴겠네 또. SNS 상에 댓글로 50개씩 달리는 건데. 저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되게 힘듭니다 이런 거. 뭐 배울 돈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어. 또 배울 돈도 없을 뿐더러. 네. 힘듭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면 또 저희 이렇게 막 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오늘 좋은 레시피가 있으면 정말 남자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몇 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뭐냐면 집에 가서 몇 번 해봤을까? 제일 거기 히트 쳤던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해본 게 닭다리만 모아놓은 거 닭봉인가 그거? 예, 닭봉. 예. 그거 튀겨갖고 간장 소스 뭐지 닭튀김 닭강정. 닭강정. 이거 되더라니까요 그게. 놀라웠어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집 특별한 재료나 뭐 양념 이게 아니라 희한한 게 정말 놀라운 게 집에 있는 간장 식초 이런 걸로 맛이 나더라니까. 근데 그 닭다리가 뭐냐면 어디서 산 닭다리예요? 원산지도 밝혀야 돼요. 그럼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그게 집단 사육했던 진짜 그런 거 한살림가 아니잖아요. 재료 좋은 거 쓰세요. 닭 얘기해서 저희가 5년 전에 전통올레 할 때 저희가 전통올레 때 닭을 썼는 게 제가 아직도 키우고 있습니다. 닭이 정말 오래 사는데. 세상에. 예. 지금
괜히 새끼가 많이 나서 한 10마리가 가까이 되는데요. 오. 그래서 이제 수컷을 팔려고 했더니 10,000원뿐이 안 준대요. 살 땐 3-4만 원 주고 줬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한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집에서 기르는 건 자기들이 먹어야 돼. 왜 그런 닭고기가 어디 있어? 다 우리가 양계장에서 그냥 무전 걸리는 무전 걸린 저희 닭의 이름이 와이프랑 애들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럼 못 잡았겠다. 그렇죠. 닭똥 때만 죽겠습니다. 네, 닭강정 얘기 다시. 어쨌든 그런 것으로 근데 이제 그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전 걸린 닭발인데? 아니 이게 맛이 나더라니까 그게. 내가 스스로가 놀라워. 제가 볼 때는 입이 싸서 아니 그래. 이게 집에 있는 입이 천해서 그래. 집에 있는 양념 몇 가지 5-6가지로 자, 맛이 나더라니까 그게. 자, 요리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어느 시장에서 샀어요? 박 사장님 지능적 안 뛰세요. 제 보니까 그냥 말리들면 안 돼. 그런데 닭발을 어디서 요리를 샀냐고요? 배우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요즘 요리가 설탕을 많이 써요. 그렇죠. 대부분 요리에 설탕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설탕을 실은 조금만 적게 넣어도 맛이 안 나요. 그렇죠. 조금만 이제 우리는 그 계량을 하잖아요. 요리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정확한 그람수와 그 다음에 그 기구가 있어요. 그 뭐랍니까 그 테이블 스푼 이런 말 처음 안 들어봤죠? 티스푼 이런 거. 이런 걸로 정확하게 깎아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안 하면 맛이 잘 안 나요. 저 영감님, 제가 볼 때는 진짜 입이 찬하다. 내가만 집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 설탕을 써? 꿀을 써야지 꿀. 아니면 조청. 요리 정말 안 해보셨네요. 그거는 올리고당. 맞아. 요즘엔 그러더라고. 그 청정원에서 나오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무설탕 올리고당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맛이 잘 안 나. 왜냐하면 그걸 이제 실험을 좀 해야 돼. 그 꿀을 한 스푼 넣어보고 2스푼 내서 같은 맛을 되게 하려면 그걸 레시피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표준으로 나와 있는 레시피는 그대로 하면 맛이 딱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운 대로 레시피만 해서 그러면 근데 우리가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그 응용을 해야 돼.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특별 요리할 때 우리는 설탕 안 씁니다. 꿀, 천연제로 씁니다. 조청 이런 거. 근데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자 금지. 다 말렸어. 자. 일단 닭 얘기 끝나고 진호 나가세요. 닭 요리만 끝나고 거기까지 잠깐 참으세요. 좀. 일단 진호 나갑시다. 닭 요리를 끝내자고요. 진호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설탕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요즘 사람들 입맛이 저희 통일되고 뭐 입맛이 아니라 그 요리 맛이라는 게 그 전국 뭐 어디가나 똑같아요. 비슷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남자들이 못하잖아요. 요리를 못하니까 표준적인 그 길로 가서 요리란 성취감 누려봐야 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탕이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뭐 꿀을 하면서 이제 배합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설탕을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닭다리를 시장에서 일단 사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 나머지 거기 양념들은 집에 있는 거 갖고 한다. 이제 빨리 요리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거요. 갖고 이걸 듣는 사람 다른 거 할 거예요. 다른 거. 그러면 자 빈정상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해서 그 레시피를 좀 이거는 좀 해보면은 정말 남자들도 괜찮다, 좋다. 그 집에서 좀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나만 좀. 봐야죠. 감독 머리에서 딱 넣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진 납사하겠습니다.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네, 1시간 늦게 오셨어요. 아직도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 네. 경험치에 미뤄봤을 때. 아니 어디서 뭘 하다 오셨죠? 이거 주무시다 오신 건 아니 아니에요? 이거 오늘 배달하고 다 배달하고 오늘 다 끝내버려야지 또 일이라는 게 하루 밀어버리면은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제가 저도 저희 집도 요리를 이제 가끔 가끔 아니고 자주 매일매일 먹지만은 아까 박 사장님 그렇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 요리해 드실 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재료가 아닌가요?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좀 음식 관련돼서 얘기하면 좀 근데 전국에 맛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맛집이 진짜 가서 맛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요? 예, 진짜 가서 먹어서 무슨 뭐 막집이야 막집. 가서 실제로 뭐 군산 무슨 짬뽕 무슨 과자집 뭐 어디 뭐 그런데 가서 다 먹어보고 그게 맛이 없어.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언론 플레이와 제가 보면서 요즘 언론들과 조선일보 그 뭐 조선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왜 이렇게 생쇼를 했냐 이제 제가 언론사 사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게 클릭수랑 이거 시청률이 얘네는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뭐 옛날 욕하고 뭐 그런 거 북한 욕하고 그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은 되는 거야. 고정이. 그러니까 기본이 나와. 독하게 욕을 하잖아. 독하게 여기서 이제 그 저기 박 사장이 좀 더 좀 그 포맷을 가다듬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약간 삐리릭 쪽으로 나가죠. 많이 하면 욕하는 캐릭터는 약간 욕하는 캐릭터 안 될까? 여보세요. 저 교양이 된 소상. 그 요리 얘기 하시는데 요리 얘기 하시니까 요리 얘기하신다 고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레시피를 아직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게 자취를 한 10여 년을 자취를 했어요. 중국 음식인가요? 그래서 이제 음식 요리는 이제 한식, 중식이 주 전공이고, 근데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한 4년 가까이 저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직원 중에 조선 쪽이라고 부르는 그 중국 교포도 없었고 한국 사람이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도 다 담가 먹고 그랬는데 이 집에서 이렇게 내일 같은 토요일 날 집에서 애하고 만약에 내일 어디 놀러 가지 않으면 뻘쭘하잖아요. 근데 집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잘해주던 건데 찬밥 덩어리 이제 좀 남아 있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도 없어. 그냥 있는 거 계란 하나 보통 있잖아요. 계란 같은 거는 한두 개. 그러면 이제 파하고 그럼 그거만 가지고 밥을 만들어요.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공깃밥 기준으로 밥 한 사람이면 이제 밥 하나에 계란 하나, 밥 2개면 계란 2개. 그리고 파 좀 총총총총 쓸어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 파를 쓰는 거 중에서 이제 조금은 남겨 놓고 이제 계란도 이제 풀어 가지고 그 에그 스크램블 하듯이 이렇게 그냥 휘젓는 거예요. 휘져요. 휘저은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이 찬밥 덩어리를 딱 놓고 집어넣고 뭐 더운 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거 볶음밥이다 보니까 볶음밥은 약간 밥이 찬 게 꼬들꼬들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볶습니다. 싹 볶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금만 가지고 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료는 밥하고 계란하고 팥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만 들었고요. 저기 맛이 없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무리 상상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말씀이 이게 근데 아니 그 찬밥에다가 결혼을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그게 이게 생각이 뭐냐? 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기를 담을 때보다 약간 적게 담으면 그럼 계란 조금 남잖아. 계란 남은 거 프라이 남은 거는 뭐냐면 그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계란탕 해갖고 해준 다음에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5분이면 해요. 5분이면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마땅히 해 먹을 게 없을 때 냉장고 뒤져봐도 냉장고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해 먹는 거. 5분이면 해. 사실 애하고 금방 해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본론. 본 레시피 나왔습니다. 이제. 제일 쉬운 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제가 실은 부끄럽게도 아침에 뭔가를 만들어 본 건 결혼하고 처음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되게 가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뭘 했냐? 계란말이를 했는데 계란말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 프라이팬 한 게 아니고 제가 요즘은 또 그런 거 잘 없더라고요. 사각 사팬 뚜껑 달린 거. 뚜껑 없는 거 그거 비싸. 4만 원이나요 그거는.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뚜껑 없는 거. 아주 간단한 거요. 거기다가서 계란 5개. 이게 이제 그 외에 들어가는 건 약간 집에 있는 냉장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표준적으로는 뭐 양파,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뭐 버섯 종류들 이런 걸 아주 다져요. 아주 다져. 잘게 다져 가지고 넣고 소금은 뭐 이런 뭐죠 티스푼 정도를 하나로 넣고 5개에 이제 계란 5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저은 다음에
그걸 한 5등분을 나눠요. 뭐 대충 그 이제 그 뭐라 국자로 처음에 이제 하나 반 정도 넣고 작은 불로 해야 돼. 무슨 약한 불로 천천히 하는데 한 절반 정도 익고 위에서 살짝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4등분 정도로 해서 살짝 접어줘.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은 되더라고. 주걱으로 이렇게 주걱 2개로 해야 돼. 한 개로는 잘 안 되고, 예, 2개로 이렇게. 님 계란말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계란말이. 예. 그런 다음에 한쪽에 이제 밀어붙이고 그 나머지 공간에다가 이제 한 국자를 넣고 약한 불이니까 금방 이렇게 익진 않고 이제 살짝 밑에부터 익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란 말아놓은 쪽부터 좀 먼저 익혀줘야 돼. 그래서 계란 말아놓은 쪽을 불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위에 프레프레 움직여서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이것도 한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다시 되짚어서 말아오는 거죠. 말아오고 그걸 한 4번 정도 반복하면 상당히 두툼한 타원인가요? 타원이 아니지. 운동장 트랙 모양. 그렇죠? 운동장 트랙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게 안에 혹시 안 익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대로 약간 뭐 약한 불에서 이렇게 한 번만 뒤집을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처음에 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하겠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뭐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거 아이들이나 뭐 애엄마는 참 좋아하더라고. 네. 좋아요. 선생님,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제 제대로 된 거. 근데 이것도 별로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가 않아. 아니 맛있어. 근데 그 이제 이게 핵폭탄급. 이게 이 주위에 그 중국집 사장님들이 떨만 건데. 짜장도 되더라니까. 짜장이 제일 쉽죠. 근데 우리는 요리 진짜 배우시는 게 그런 거 배우시는 건가요? 아니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걸 배워. 탕수육도 쉽더라니까. 아니 저 짜장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탕수육 정말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맛내기 어려운 게 이제 우동이나 짬뽕 같은 국물 있는 음식이 사실은 맛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표준적인 절차만 따르면 아주 쉽습니다. 그 맨 처음에 그 짜장 그 뭐라 그러죠? 춘장을 그걸 모르죠. 기름에다 살짝 볶더라고요. 아니 기름을 두 숟가락 정도 해가지고 아주 약한 불에다가 끓이지 않고 천천히 볶고. 네, 아주 그 끓이는 거 보글보글 끓이는 게 아니라 그 프라이팬에다가 그 기름 2스푼에다가 두 숟갈이죠. 큰 숟갈. 2숟갈에다가 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 그냥 일반 기름? 올리브유? 식용유. 식용유. 이거 올리브유로 써도 되고. 이걸 숟가락으로 슬슬 저어주면 이 춘장에 기름을 쫙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반질반질해져. 그걸 이래갖고 이건 계란 춘장이 다 볶아진 거예요. 오래도 안 걸려. 한 1분에서 뭐 1분 정도, 1분에 30초 정도만 볶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따로 놔둬.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표준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기름에다가 그 야채들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가지고 1cm, 1cm 썰어서 그 다음에 그걸 볶고 그 다음에 그 면은 따로 삶아주죠. 면은 따로 삶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육수에다 하면 좋지만 그 물에다가 그 감자전분 큰 티스푼 하나로 큰 숟가락 하나로 이제 저어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고기 볶고 야채 볶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금방 볶아놓은 짜장을 넣어. 그 다음에 같이 섞어요. 볶아줘요. 이 섞은 상태가 바로 간짜장이더라고. 나 진짜 놀라웠어. 근데 내가 너무 몰랐었나?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아니 아까 저거 만들어 놓은 거. 예. 저거 물은 감자가루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그 나중에. 물을 붓고 이제 좀 끓여요. 한 솥도. 끓이고 이제 뭐 야채나 뭐 다 익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녹말가루 푸른 녹말가루 그걸 넣는데 이제 그거는 있어야 되니 그 양념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양념 배합이 문제더라고요. 여기는 춘장 150g.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나가 400g인가 그래. 그래서 한 3등분 해서 이렇게 넣으면 돼. 그다음에 돼지고기 100g. 그다음에 양파 150g. 이거는 약 한 개 정도. 호박은 4분의 1개. 감자 1개, 양배추 50g. 이게 조금만 넣으면 돼.
식용유 3큰술, 설탕 1큰술, 그 다음에 뭐 물 2컵. 이 2컵이라면 종이컵 1컵 반 정도. 그 다음에 녹말 2큰술이네요. 녹말 2큰술. 이건 감자 전분이에요. 그 다음에 국수는 그뭐 파는 거 붉은 국수. 이게 4인분 기준이에요. 4인분. 오이는 한 4분의 1 그게 마지막에 오이를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위에 넣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도 있어요. 안 넣어도 되는데. 설탕 대신에 뭐 다른 걸 넣으면 네, 되겠죠. 다른 걸. 설탕을 거 조금. 한 스푼 넣어줘야 돼요. 언제 넣냐면 물을 분 다음에 설탕을 넣어줘야 돼. 대신에 그 이제 중국집에서 다른 걸 넣는다면서요.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설탕 대신에 뭐 다른 거 넣어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설탕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근데 단 게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더라고.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왜 그 뭐 신화당이라 그러잖아요. 짜장면 그 집에서 왜 저기 왜 당원. 예, 당원이라고 하는 그걸 넣고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감자나 이제 우리 당근 같은 건 딱딱하잖아요, 육질이. 그리고 그걸 이제 이거는 말씀대로 이제 그거를 왜 물을 넣어서 끓이는 이유가 야채 익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걸 사실 한번 먼저 데쳐내고서 하는 게 나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매면 데쳐내고 이게 요리를 할 때는 중국 요리는 순서가 있어요. 야채 쓴 칼, 그다음에 고기 쓴 칼을 따로 쓰거든요. 닦아서 쓰고 완전히 물을. 근데 그 고기 같은 거 야채를 볶을 때도 제일 먼저 볶는 게 그래서 고기를 먼저 볶는 그렇죠. 게 좋아요. 고기를 먼저 볶을 때 소금하고 그다음에 마늘을 좀 찌어 넣고 소금.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기름을 살짝 둘러가지고 이제 우린 감이라는 게 뭐냐면 마늘 다져놓은 거 한 번 탁 털어서 내가 치직하고 퍼지면 그때 이제 고기를 투입해서 볶는 거예요. 소금하고 간을. 왜냐면 이게 간이 잘 안 배요. 이거는 고기는. 그래서 볶은 다음에 야채를 이제 단단한 놈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양파는 지금 하나를 하나를 넣으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짜장면이 그 단맛이 안 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설탕을 안 넣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양파를 많이 넣으면 돼요. 양파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익으면 그게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춘장 먼저 볶아 넣는 게 제일 좋고 춘장 볶아 놓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소금을 그래서 고기에다가 살짝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나중에 그 감자가루를 푸른 걸 넣었을 때 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그 물 조절을 잘못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이게 걸쭉한 맛이 덜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금 치는 것도 이렇게 놓고 치는 게 아니라 통 놓고서 딱 감으로 쳐놓고 국수는 또 요즘 좋은 게 그 생면들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 국수가 좋더라고요. 집에서 그거 뭐 시간 있으면 뭐 이렇게 홍두깨씨는 밀어도 되는데 생면 파는 게 괜찮더라고요. 한 살림이 나와. 맞아. 그리고 지금 춘장도 지금 이 시중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 그 유기농 하는 거기서들도 한살림이나 뭐 무슨 쿱 저번에 나왔었던 그런 데서들도 다 나옵니다. 춘장.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춘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산동장을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 중국 산동 지방을 그 시골 여행하면 밤에 야시장에서 우리 짜장 냄새가 꼭 같은 냄새가 볶아요. 근데 가보면 우리 색깔은 아니야, 색깔이. 그러니까 원래 된장 약간 그 우리 된장과 같은 색깔 쪽에 가까워요. 오리지널 춘장. 그래서 캐러멜을 안 넣은 상태거든요. 그게. 원래가 캐러멜 안 넣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스스로 놀랍더라니까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못 놀라. 아니 근데 요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레시피대로 정해진 레시피라고 하는 거는 스탠다드한 것도 있지만 자꾸 하면 할수록 뭐냐면 내가 감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리 잘하는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 그거 당연한 거. 그다음 아니 자기 얘기하는 거. 짜장을 만들려고 짜장의 레시피로 짜장을 만들었어. 근데 짜장면이 맛이 나. 그 당연하지. 그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요. 그냥 제대로 했는데도 하는데도 맛이 안 나는 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많다니까요.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낚시를 제가 좋아해서 옛날에 낚시를 보통 이제 가게에서 다 팔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은 내가 줄 굵기
그다음에 낚싯대는 어떤 낚싯대, 그다음에 매듭은 어떤 매듭, 바늘은 이번에 무슨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바늘에 어떤 찌를 써서 어떻게 할 건가를 내 머릿속에 딱 해서 가서 그때 그 고기를 대상어를 잡으면은 그렇게 최고의 기쁨이 나요. 근데 대부분 10번에 9은 꽝이야. 낚시나 10번에 9이 꽝이에요. 여기 마찬가지로 음식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맨날 표준적인 방식을 따르면 맛은 난다니까. 그래서 조미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예. 아니 근데 저기 그 뭐 저기 저번에 그 TV에 보니까 케이블에 보니까 왜 저기 이혁재 개그맨 걔 그러더라고. MSG가 무슨 약자인가요? 그러니까 마다가 숟가락으로 집어넣는 거. 어머니 손맛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저희 집은 그 MSG를 전혀 쓰질 않아요. 요즘은 다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애 어렸을 때 딸 어렸을 때부터는 안 썼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재료에서 그 나는 맛을 우리 같은 경우에 된장이 어머니 거 물려받아갖고 계속 거기다 이제 덧장을 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덧장을 하면은 뭐냐면은 저희가 계란 프라이 같은 거 먹잖아요 집에서. 근데 우리 계란 후라이에 소금을 안 넣어요 할 때. 대신 뭐냐면 조선 간장 있잖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고기도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도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삼겹살 같은 거 고기 구워 먹잖아요. 간장, 조선 간장이 최고입니다. 세상에 나. 네. 제가 이제 그 성인병으로 성인 질환을 저가 제가 요새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갖고 제가 한 5kg 가량 뺐어요 몸을. 그래서 몸을 뺐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서 단식을 한 거예요. 나는 아침을 안 먹으면 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을 안 먹거나 저녁을 안 먹거나 살에 이제 두 끼씩 먹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저도 계란으로 하든 뭘 하든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는데 이제 소금을 안 먹는 게 중요해요. 소금을 아예 안 먹어요. 네. 소금을 아예 안 먹고 그냥 후라이도 그냥 계란만 하고 나중에 뭐 좀 적어야다 싶으면 그냥 간장 이거 맛있지. 그렇게 먹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지금 중요한 설탕을 넣거나 그런 소금을 넣거나 이게 되도록이면 안 넣는 게 좋아요. 그게 거기서 좀 걸리는데 그 소금을 넣을 때 구주겸을 넣으면 됩니다. 구주겸.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장이 그렇게 한 살빨 스푼에서 이거 아니 오래되다 보니까 간장 자체에서도 이제 간장도 같이 물려받은 걸 계속 덧장을 한 거니까 간장도 이제 자꾸 물려받다 자꾸 이게 너무 이게 자기 집안 감이 안 오는 게 요즘 집안이 아니 근데 장독도 없는데 요즘에 집에 장독 있는 집에 10집에 8도 안 돼요. 자기 집 전문가라 이거 아니야. 나 지금 이게 슬슬 그게 아니라 저 집도 장독이 하나도 없거든요. 세표 진간장 쓰거든요.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다 먹어. 아니 지금은 그 프로그램 없었는데 뭐예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우리 전통 음식 담그는 거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해갖고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운영을 여주에서 저쪽에 있는 국내에 있는 피모사에서 그 와갖고 교육을 했어요. 무료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걸 가서 이제 풀목산? 네. 피모라 그래. 거기 조금 요즘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 저기 납품했다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큰 놈들한테 엮이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똑같은 풀씨. 네, 풀씨한테. 풀무원한테. 아니 근데 그 양반이 그 이유가 얘네가 뭐냐면은 대기업 거기도 그러지만 대기업 마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대기업 할인마트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할인마트가 이제 식품 같은 걸 납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어느 정도 규모가 돼 갖고 하잖아요. 절대 저는 그거예요. 욕심 내서 거기 납품하면 되게 이마트 납품하면 되겠다. 그건 작살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캠퍼는 키워놓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납품량을 딱 끊어버리고 조절하면 그게 아니야.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홍보비 내가 내야 돼. 홍보비를. 그 상식적으로 다 알지.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 같은 거 1,000원, 2,500원에 납품해서 2천만 원 깔라 그래 봐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인데 그 작살나는 겁니다. 그 풀목산이 여주의 그 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주 진짜 정말 그 여주 그 기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요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금 안 넣고 설탕 안 넣으면 안 됩니다. 표준적인 방식으로 해서 음식이라는 게 되는구나. 탐고 요리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기쁨을 누려봐야 됩니다. 탐고. 오늘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영감님이 한살님 이사죠. 한살님 뭐야? 뭐 하는 거야? 소금 설탕 들어가는 이게 되겠어?
아니 조미료에서 아니 그러니까 마더가 숟가락으로 집어넣는 것도 넣고. 아 그거는 안 맞죠. 근데 우리 집사람 뜰때 거기 뭐냐면 조명 왜냐면은 다 사는 것만 넣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도 그 간장돌이나 된장돌 이 항아리 갖다 놓으면 깨지고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벽돌 있잖아요. 빨간 벽돌, 흙벽돌을 한 캔에 두 캔을 쌓아놓고 그 위에 항아리를 얹어 놓으면 괜찮습니다. 얼지도 않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취지는 아마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여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음식도 좀 만들게 하긴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잘 못하니까 안 되면은 그 여성 그 회관에서 지금 그런 거 한다니까 좀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거기 경쟁률도 세답니다. 제가 사회학적으로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국가 예산으로 뭐냐면 지원이 돼야 된다니까. 그거 홈페이지 그 군청에다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내년 그렇죠? 네, 하반기에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요? 예. 말도 안 돼. 좋은 강좌 계속 이어주시고요. 네, 마무리를 한 마디씩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거기 여성부에서 뭐냐면은 여성부에서 국회 그 예산 지원을 꼭 받았으면 좋겠고 정부에 그게 안 되면은 여주 군이 시로되는 기념으로 기념으로 뭐냐 이사 가는데 헛돈 쓰지 말고 바로 그런 걸 뭐냐면 이런 거 요리 강좌를 배우시는 남자들한테는 재료비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게 그러면 여주가 뭐냐면 양성 평등이 앞서가는 도시 이런 걸 우리 한번 알려보자 이거야. 그죠? 박수. 참 몇십 년 동안 밥을 해준 집사람한테 고맙고 그런 집사람을 낳아주신 장모님께 감사드리고. 야, 뭐 이게 아니 왜냐면 특히 평상시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설거지할 때 꼭 장모님이 오셔요 우리 집에. 아주 절호의 세상 그렇게 살지 마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를 막 멘트 해갖고 막 이미지 점치하려고 말이야. 여보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은 그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요리 자체는 사실 취미로다가도 괜찮아요. 음식 만들고 뭐든지 남자라고 해서 꼭 뭐 대패 들고 톱 들고 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100만 티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전에 쓰던 블로그에는 내 요리 중국화 요리 만든 거 쫙 올려놨어요. 전에는 올려놨었는데 왜냐면은 중국에서 4년 동안 할 일이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러니까. 책을 사간 게 공항에서 요리책을 하나 사간 거야. 아니, 한마디만 했는데 뭐 중국 얘기가 또 아니 근데 지각하시잖아요. 시간이 어떤 그런 걸 때 뭐 음주 아무리 얘기해봐 제가 다 잘라버리고 앞에 한마디 끝이야 이거. 음주 가무보다는 요리를 하는 취미도 괜찮지 않겠느냐. 인건비 낭비래. 다 자른데. 예, 저는 제가 생존하는 방법은 음식의 맛에 굉장히 겸손합니다. 뭐냐 그 맛을 따지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먹고. 집에서 그래. 제가 만들어도 제가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맛이 없더라도 넌 잘했어, 맛있어. 그러면서 어거지로 식구들을 먹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뜻깊은 근데 좀 신뢰 가지 않았어요. 저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릅니다. 진짜로 잘 모르고 어쨌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군수님, 우리 강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어쨌든 그 배운 거 많이 써먹어서 집에서 좀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뭐 더 좋은 여주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신 영감님 감사드리고요.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좀 나오시고 싶은 분들 저희가 섭외하면 다 안 나오세요. 섭외율 10%? 저 야구하는 사람들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 나온다. 지금 다음 주에 나올 사람이 없어. 그럼 제가 걱정인데. 우리는 야구가 좋다. 요거 주제로 우리 한번. 좋습니다. 재밌다. 나오고 멋있겠다. 여주에 그 야구팀이 30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섭외되는 걸로. 근데 끝나지가 않는데 게임이 잘. 헤라라서 많이 해서.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무지하게 길겠구만. 아마.